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데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주의 가자동에서 일어났던 조현병 환자의 5명 살해 사건, 큰 사건이었죠. 집에 불도 지르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엊그저께 일어났던 창원에서 18살 된 지금 차태 학생이죠. 그 학생이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또 뭐 마포에 에서 발생한 우울증 환자가 자영업 이런 사업을 하다 실패한 이후에 또 우울증을 앓다가 그냥 폭발적으로 흉기를 들고 자동차를 다 부수고 막 행패를 부리고 난리친 사건,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울증이다. 예? 예전에 그 철학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케가르가 우울증,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아마 책도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 그런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이라는 데 대한 그 개념이 확실하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또 제 친형이 서울대학병원부터 해가지고 의학을 전공한 분이 돼서 의사로서 지금도 현역에 70대 후반인데 현역으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쭉 옆에서 많이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병에 대한 예전에 취재도 많이 했었고요. 또 동경특파원 때는 그런 걸 방송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방송을 보고 뭐 댓글도 댓글이지만 한 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아는 이제 여성분들 한 50대 지금 후반, 뭐 60대 초중반의 분들이 한 두 분 전화를 하셨는데 뭐냐면 참 정신과에 가기는 힘들고 이제 그런 걸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정신과 의원에 가야 된다. 김재철 정신과 의원. 이름을 밝힌 병원에 가라. 왜냐, 그게 전문의이기 때문이다. 국가고시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한 분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삼천포병원, 사천병원, 대전의원 이런 거는 전문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게 전문입니다. 의사로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해야죠. 예, 검사, 변호사가 사법고시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저도 옆에서 이걸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바쁠 때는 우울증이라는 게 잘 오히려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대학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또 국민학교 다니고 이러던가, 아니면 아이는 군대 갔다 오고 둘째는 지금 뭐 고3이고 이러면, 그리고 남편은 또 열심히 직장에서 그래도 뭐 상무다 전무다 뭐 부장이다 하고 있고 또 수입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크게 없고 이럴 때는 또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특히 또 남편 챙기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제 직장을 끝내고 은퇴를 해서 집에 있는데 그냥 저처럼 이 뭐 서울, 부산, 대구, 동경, 뭐 오사카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살면은 집사람 뭐 걱정이 없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집에서 하루 세 끼를 탁탁 집에서 아침 가져와라, 점심 가져와라, 저녁 가져와라. 절대 앞으로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을 남편의 노예로 살 겁니까? 저녁이랑 함께 같이 먹으면 되지. 그죠?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줍니까? 저는 철저하게 제가 챙겨 먹습니다. 집사람이 바쁘거나 또 힘들어 하거나 어디 갔을 때는 제가 다 알아서 요리도 하고요. 제가 알아서 다 챙겨 먹습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거 아닙니까? 남은 인생을.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마음이 좀 착하고 좋은 분들이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얘기하면 뭐 손자 손녀들 봐주러 어디 부산 간다, 대전 간다 어디 그러고요. 고마움을 자식 부부가 제대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예? 또 그렇게 하고, 아빠는 아빠 할 일을 해야죠. 인생 애들 키운다고 고생하고 직장 다닌다고 고생하고 뼈 빠지게 우리 고생해놓고 그러면 죽는 100살까지 또 그런 일을 할 겁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부모들이 OECD 국가에는 거의 없어요. 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은근히 오는 거죠. 근데 이 우울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울증이 사람을 죽이는 병입니다. 첫째, 자살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매년 1위야.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또 유교적인 그런 그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 눈치 봐야 되고 자기 뜻대로 뭘 못해요. 가슴에 계속 화가 쌓이고 뭐가 쌓여서 이게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남편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다 크면서도 문제가 생겨요. 자,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또 결혼도 했다. 예전에는 저 챙겨줄 게 많아서 그리고 뭐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하니? 그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니? 그럼 제주도 가면 제주도만 가, 그 경주는 안 가니? 뭐 이렇게 관연습할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하게 하면 엄마로서 볼 때는 부하가 있는 거죠. 딸도 부하고 아들 둘 다 부하니까. 그런데 이제야 뭐 다 대학 졸업해서 생명공학과 나와서 좋은데 직장에서 본인이 봉급도 많이 받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그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시간이나 투자하는 시간이 사실상 없죠. 별로.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또 뭐 군대 갔다 와서 좋은데 취직해서 또 그냥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그 남자친구하고 또 다닌다고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 세대도 옛날에 내가 20살, 25살 때 어떻게 하고 살았나 하면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얼마나 재밌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게. 아버지, 어머니는 뒷전이지,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자기 산다고, 재밌게 산다고 바빠. 예? 직장에서 결혼한 아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결혼할 상대가 있든지 결혼 상대 있으면 뭐 맨날 안 들어올라 그러지. 예? 엄마 아빠한테는 돈만 내라 그러고 집 산다고 돈 달라 뭐 하라 돈 달라 그 돈 주면 큰일 납니다. 예? 완전히 그냥 절벽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 돈 줬다가는. 예? 그 집 사주고 뭐 전세금 주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뭐 가지고 살 겁니까? 그때 애들에게 얘기하면 뭐 자식들이 줍니까? 예, 안 줍니다. 그래서 요즘 막 효자도 그것도 막 계약서를 쓴대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살벌해지네요, 세상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큰 돈을 안 내더라도. 그래야 신세 안 지고 살아가지.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주부들. 주부들의 우울증이 50대 딱, 한 50대 중반부터 이리 오는 것 같아요. 폐경기 이제 지나고 이러면서. 50대 중반, 그 다음에 50대 말, 60대 초. 몸이 그냥 벌벌벌 떨리는 거죠. 이 불안장애가 계속되면 공황장애 되는 겁니다. 불안이 계속 엄습하고 뭘 해도 불안한 거야. 약 먹었는데도 내 몸이 괜찮을까 불안한 거야. 예.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몸은 더 나빠지고 건강 더 나빠지지. 건강 챙긴다고 또 뭐 등산 갔다 4시간 온 다음에 그냥 술 3병씩 먹어버려. 그럼 건강이 됩니까? 그게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가 되지.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 특히 주부들, 50대 이후의 주부들, 50대 이후의 주부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상한 우울증이 오면은 그냥 마음의 감기입니다. 요즘은 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수, 사천, 진주 어디를 가든 정신과 의원들 꽉 있잖아요. 그분들이 멘토죠, 멘토. 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아,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그 약을 저희가 일주일치 지어 드릴 테니까 그럼 밤에 편안하게 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자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저보고 아이고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우리 정신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저희 그 형이 의사였기 때문에 잘 알고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그 약간 그 제가 막내인데 어머님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어머님도 힘드신 게 많았죠. 그럼 저한테 이제 얘기도 하면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제가 이 이야기하는 재주는 어머니를 그 타고났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 MBC에 있을 때 뭐 노사관계가 원체 대단했지 않습니까? 49일 파업에 170일 파업에 그럼 또 사방에서 언론에서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또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온 사방이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들도 제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제 우리 선배 한 두 분이 유명한 그 정신과 닥터들도 계세요. 그 멘토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하러 가면 저 차 한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김 사장 요 잠을 자는데 약간 요즘은 예전엔 잠 잘 자잖아. 근데 한 번씩 요즘 잠이 좀 자다가 한 번씩 깬다고? 그러면 한 일주일치 약을 한 일주일치 지어줄게. 하나 탁 먹고 자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약간 감기가 있구나. 우리 감기 걸리듯이 상처가 났구나. 그러면 그거를 가족이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자식에게 털어놓는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정신과 의사들은 완벽하게 그게 비밀 보장 그게 돼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럼 상의도 하시고, 그럼 몸도 좋아지고, 빠르게 또 회복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예. 특히 50대 주부들, 60대 주부들 힘 내입시다. 단대합시다.